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세로의 정태상 대표입니다. 콘텐츠 세로는 올해 1월 달에 설립한 숏폼 드라마 전문 제작사입니다. 현재 웹소설 웹툰의 IP를 이용하여 한 4개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하고 있는 작품은 총 4작품인데요. 이 4작품 모두 다 웹소설, 웹툰 IP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작품은 남주와 파혼하겠습니다 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 유명 웹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현재 5월 달에 촬영을 해서 이미 이제 편집이 다 끝나서 완성이 되었고, 해외에 배급 협상 중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로 말씀드리면 이웃집 악당, 결혼 먼저 해버린 부부, 그리고 하루만 연애할까요? 전부 다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고요. 이미 촬영이 끝나서 편집을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촬영이나 편집 과정에서 이 가로와 세로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사실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게 되면 그 익숙함이라고 하던 그 가로에서 낯설음이라는 부분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생소해지겠죠. 촬영에 있어서는 일단 카메라를 말 그대로 세로로 세워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가로에서 세로로 전환이 가능한 장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숏폼 드라마 자체가 시장에서 저예산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 기동성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장비 자체 그리고 그 장비에 연관되는 나머지 부속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FX3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짧은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2분 내외의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관객들의 관심을 끌려면 굉장히 템포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더 자극적인 구조를 띄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편집에 있어서도 그 숏폼에 맞는 나름대로의 빠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가장 큰 차이는, 가로는 배경이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보들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미술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좌우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활발한 편이죠. 근데 세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좌우의 움직임보다는 위아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로 보여졌을 때보다는 보다 마치 증명사진이나 초상화처럼 인물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탁월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런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는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로 포맷의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숏폼 드라마는 현재 미국에서는 리숏이라는 앱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제로 큰 어떤 비즈니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곳은 마치 틱톡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먼저 숏폼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큰 몇 조 원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숏폼 드라마가 웹툰, 웹소설의 IP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다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숏폼 드라마는 기존에 있었던 IP와 결합을 해서
모바일에 맞는 형태의, 그리고 어떠한 그 스토리 전달이나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방송용 미니 시리즈에 버금가는 그런 작품들이 되어서 나와야 실제적으로 숏폼 드라마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새로다라고 해서 그것을 숏폼 드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숏폼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빠른 성장을 했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콘텐츠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화권 숏폼의 어떤 특징을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중국의 어떤 현재 문화 트렌드하고도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객들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현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특정한 장르들이 특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불륜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건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게 표현이 되는 장르들 중에 하나이고요. 바보인 줄 알았더니 천재였다. 그래서 통쾌하게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을 복수를 하고,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또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흔히 이제까지 강세를 보여왔던 무협 관련되는 그런 장르들도 이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중국의 현실, 중국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신분 상승이나 변화에 대한 욕망,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신분 격차에 따른 억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그런 장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화권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어, 질문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숏폼 시장은 이미 너무 글로벌해진 것 같아요. 숏폼 앱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개의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앱인 리쇼 같은 경우도 이미 12개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좀 공통적인 소재들이 조금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반대로 각 문화의, 예를 들면 한국은 가장 한국적인 어떤 소재,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일 경우에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맨스라든가 노코 분야들이 이제까지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한국의 웹소설을 기반한 로코를 주로 소재로 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중화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관객들이 글로벌하게 펼쳐갔을 때도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것, 그런 장르들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입니다. 숏폼 드라마라고 했을 때요, 그 컨텐츠 자체는 되게 지역적인 어떤 문화의 특성을 다룰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되게 글로벌 공통의 얘기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퀄리티에 대한 문제이고요. 숏폼 비즈니스 시장의 가장 특징은 마치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 그 앱들이 다 개발이 되고 있고, 큰 업체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는 걸, 물론 저도 아직 성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는 것, 정말 내가 그 퀄리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거를 관객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재밌어 라고 박수 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그 가장 제가 찾을 수 있는, 제가 추구하는 가장 정확한 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경험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커다란 시장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을 한순간에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욕심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숏폼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한테 되게 생소한 것이지만, 드라마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취한을 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되게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이 트렌드를 어떤 형태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자체가 잘 이루어지면 그게 3년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마치 오징어 게임이 어느 순간에 한국의 드라마의 격을 높인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작은 시장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세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 기업과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측면은 아마 제작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제작 단계에서의 어떤 IP를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 내지는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플랫폼에 있어서 배급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과의 협력이 먼저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쇼폼 시장 자체가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예를 보듯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시장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모바일 세대한테 익숙한 어떤 세로형의 콘텐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 시장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야 겨우 숏폼 드라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의 빠른 성장 속도와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를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굉장히 미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정부나 그 밖에 이제 관계된 투자 기관들이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좀 지원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빨리 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가져온 이 드라마 제작에 관련되는 컨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숏폼 드라마 업계에서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한국의 쇼폼 시장이 또다시 한번 K-드라마의 글로벌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좋은 시장들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